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마도 그것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어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선택도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신이 하고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더 미묘하고 더 조용하며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 매일 내면에서 반복되는 어떤 것에 의해 그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그 작동 방식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다시는 자신의 삶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단순한 생각으로 머무르지 않고 경험으로 변해버리는 정확한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미 늦어버린 뒤에야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조용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순간을 당신은 결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립된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연속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했고 달라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해석이 실제 창조로 변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너무 미묘해서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반영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반복된 패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이 말을 듣는 동안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으로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방향과 의도, 그리고 선택을 형성하는 일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해지면 더 이상 과정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내적 변화가 큰 외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아직 완전히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다고 믿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해석을 장악하는 순간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보지 않도록 훈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반응, 빠른 결론, 그리고 논리보다 먼저 떠오르는 감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 하나하나가 당신의 것처럼 느껴지는 해석을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형성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내부 상태를 강화하는 연속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과 그것을 유지하기로 선택하는 것 사이에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 거의 아무도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유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반복 속에 갇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유지시키는 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내적 반복이 어떻게 현실을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생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정신적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경험을 끊임없이 재조정하는 과정의 신호가 됩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전, 외부 세계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기 전에 아주 짧은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너무 미세해서 무의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험이 정의되기 시작하는 정확한 지점입니다. 당신은 먼저 무언가를 느끼고 그 다음에야 세계가 반응합니다. 마치 감정과 현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순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내적 반응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먼저 느끼는 것이 이후에 살아내는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현실은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더 분명해질수록 아주 작은 감정의 변화가 삶 전체의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의식의 작동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입니다. 이 이해를 깊게 만드는 도구로 아우멘테 스포델 데 아트라청 밀베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노력 없이 단지 내적 정렬과 감정의 지속성을 통해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느끼는 것과 당신이 살아내는 것 사이에 실제로 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된 하나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내적 상태에 따라 계속해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의식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일어나는 반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동 반응이 당신의 현실 반복을 조용히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반응 자체가 아니라 그 반응과 인식 사이에 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 작은 비어있음 속에서 오래된 패턴이 마치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반복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순간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인식의 어떤 부분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자동적인 반복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반응이 통제권을 잡으려는 순간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내부의 강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강역은 자동 반응이 자리 잡기 전에 진짜 선택이 생겨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당신은 자신이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조건화된 존재였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은 당신이 하루 동안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새로운 방향의 가능성이 조용히 태어납니다. 그것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안정된 의식입니다. 이 새로운 상태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울수록 서서히 구축됩니다. 당신 안에는 어떤 사건이 현실로 경험되기 직전의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물리적이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당신의 하루 전체에 항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의 단순한 생각이 감정적 형태를 얻고 그것이 다시 인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안정되면 외부 세계는 이미 내면에서 결정된 것에 반응할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이미 이전에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가 뒤늦게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당신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사건이 당신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가 사건보다 먼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연처럼 보였던 많은 상황들이 사실은 일관된 내부 감정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패턴은 대부분 무의식적이지만 항상 존재하며 결정, 인식, 기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를 더 깊이 관찰할수록 외부 세계는 단지 이미 당신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며 자신의 삶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할수록 방향은 항상 외부보다 내부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조용한 오류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 오류는 외부 행동이 아니라 모든 욕망과 함께 존재하는 내부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깊이 원하고 그것을 상상하고 계속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같은 위치에 머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 자체는 그것을 지탱하는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욕망은 단지 당신이 있는 위치와 당신이 있다고 믿는 위치 사이의 거리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 거리는 내부 긴장을 만들어내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경험하는 흐름을 약화시킵니다. 한쪽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결핍의 감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부의 분열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일관된 움직임을 막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 사이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 불일치가 계속될수록 새로운 시도에도 같은 반복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태를 관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더 깊은 내부 재구성의 시작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욕망과 관계 맺는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허락 없이 반복되는 보이지 않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의심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패턴은 하루 동안 당신이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생각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단일한 생각이 아니라 정상처럼 위장된 반복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정화되면 마음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관찰하고 반복이 완성되기 전에 끊어낼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이전에는 자동적이었던 생각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 이후 당신은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인식은 반응하기 전에 관찰하고 반복하기 전에 선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식을 열어줍니다. 그 공간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며 억지 노력 없이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관찰이 깊어질수록 이전에는 너무 자동적이어서 끊을 수 없다고 느꼈던 것들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반복은 힘을 잃고 새로운 내부 방향성이 조용히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당신의 경험 안에서 조용한 불균형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 불균형은 많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행동하고 계획하고 시도하고 계속 노력할 수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결과를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원하는 동안 유지하는 내부 상태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욕망의 강도가 아니라 상태의 일관성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과 깊이 느끼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결과는 항상 더 안정된 감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삶이 항상 당신의 시도보다 한 걸음 뒤처져 있는 듯한 지연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연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가장 지배적인 내부 패턴과의 일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해질수록 정렬되지 않은 노력은 같은 순환을 다른 형태로 연장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부적으로 아직 조정되지 않은 것을 외부 행동으로 보상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그 시점에서 인식은 재구성되기 시작하고 당신은 삶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외부는 내부를 반영할 뿐이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수준의 충실도로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 안에는 거의 관찰되지 않지만 모든 결정에 관여하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일한 생각이 아니라 주변 모든 것을 해석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조용한 구조입니다. 그것은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경험, 반복, 신념으로 형성된 보이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단순히 당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믿는 범위 자체를 결정합니다. 외부를 바꾸려고 해도 이 내부 구조가 계속해서 자동 반응을 이끕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이유는 실제로 정체성이 작동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오래된 자신으로부터 행동할 수 있고 그 모순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순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순환을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이 정체성이 작동하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자기 인식 방식에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경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 내부 역할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수준에서는 변화의 또 다른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부 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생성되는 동안 당신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당신이 주변을 바라보는 방식이 내면에서부터 바깥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극적이지 않지만
당신의 지각 구조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때 당신은 삶을 무작위로 흘러가는 사건들의 연속으로 보지 않게 되고 항상 그곳에 있었던 패턴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으며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내부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당신이 놓여 있는 상태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외부만을 바꾸려 하고 내부를 조정하지 않는 시도가 마치 빛의 원천을 바꾸지 않고 반사만 재정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주의를 만들어냅니다. 더 조용하고 더 관찰적인 상태로 당신은 반응하기 전에 알아차리고 결론 내리기 전에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수준의 인식 속에서 세상은 더 이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으로 느껴지며 당신의 가장 지배적인 상태에 지속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즉시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거의 인식되지 않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의 생각의 부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그 공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가며 즉시 해석과 판단, 자동적인 결론으로 모든 것을 채워버립니다. 하지만 그 강역은 실제로 존재하며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당신의 의식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역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마음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모든 생각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모든 감정을 증폭시킬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면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정신적 소음 아래에 모든 것이 더 명확하고 덜 급박해지는 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층에서는 당신이 마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 사이의 침묵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것은 하루 동안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확장된 공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존재감이 생겨나며 당신은 더 이상 삶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당신의 인식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일상 경험 속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너무 미묘해서 우연으로 보이기 쉬운 작은 변화들의 연속입니다. 이전에 반복되던 상황들이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하고 항상 예상 가능한 흐름을 따르던 대화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반응조차 더 명확하고 덜 노력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먼저 변한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부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안정되면 주변 모든 것이 그에 맞게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라 지각과 경험 사이의 자연스러운 정렬과 같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우연들은 더 이상 우연처럼 보이지 않고 더 일정한 내부 패턴의 반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 내부의 일관된 인식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일관성이 커질수록 이미 내부에서 안정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외부의 확인을 찾을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변화는 더 이상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조용하고 지속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 전체에서 어느 순간 당신 안에 어떤 것은 더 이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가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에는 무작위로 보이던 것들이 내부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당신이 매일 상황에 반응하고 선택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조용히 변화시킵니다. 여기에는 극적인 전환의 순간이 없고 단지 의식의 다른 연속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연속성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반응으로 살아가지 않고 매 순간 내면에서 생성되는 것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존재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정되면
이전 패턴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억지로 싸울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패턴을 유지하던 무의식의 수준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반응하기 전에 보고 결론 내리기 전에 느끼며 자동적인 해석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존재 방식은 당신 삶의 경험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인식을 확장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것은 더 깊은 이해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의 진짜 영향은 말해진 내용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신 안에서 스스로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에 있습니다.